예, 적천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30장의 한란이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조후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조후. 천도에는, 이 천도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죠, 기후. 이 한란이라, 발육만물이라, 이거 각주를 왜 해놨을까요? 한번 봅시다. 390번. 주역괴상에서 시고로 강요 상마 팔계상탕 고지 뇌복 뇌정 그래서 윤지 풍우해서 1월 운행하니 일한 일서한다. 강유는 1월 음양이다. 그러니까 서로 갈마들여 팔괴 하늘 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이죠. 예. 그러니까 즉 이건 이제 자연물로 이제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즉 자연이 서로 어우러져 천둥과 번개가 고무시키고 바람과 비가 윤택하게 하며 그 소리 아니 뭐 지금 오늘이 8월 며칠인가요? 그런데 인드장마가 이렇게 있어갖고 지금 중부 뭐 충청북도 여튼 중부지방 해서 저 북한까지 지금 꽉 비가 연 며칠째 지금 내리고 그래도 다행히 오늘 낮에는 좀 맑아졌는데 이것이 이제 내일 또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주말까지 계속 온다니 이게 이 하늘의 뜻은 하늘의 일기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의암댐인가 어디서 뭐 소방 구조대들이 뭐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죽고 이런다니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윤택하면 1월이 운행해 한 번은 춥고 한 번은 따뜻하게 한다. 이건 저는 이런 각주를 반드시 어디서 출처가 됐다는 걸 붙입니다. 만약 이걸 안 붙이게 되면 저 논문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 자기 모양, 자기 거 모양 얘기를 하는 걸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반드시 출처는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남동원 저 주역 회의 세 번째 나와 있네요. 나남 첫판 페이지 7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해 놓으셨네요. 자, 그래서 발육만물을 하니 인도는 그것을 얻어서 그냥 결국은 이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요 마포경찰서 옆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적천수 청기누설 적천수 연구소로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제가 가을쯤 찬바람이 나면 또 간판을 하나 걸 겁니다. 뭐라고? 명리학은 미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딱 간판을 걸겠습니다. 이거 절대 미신 아닙니다. 그래서 불과 과열아 지나치면 안 된다. 이걸 얻어서 너무 지나치면 한쪽으로 편과하면 사주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기후 우리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도 미물이에요. 저 하늘에서 쳐다보면 물론 요즘 뭐 우주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우주에서 지구 쳐다보면 뭐예요? 하나의 조그만 위성일 뿐이죠. 그래서 그 조그만 위성에서 우리가 참 서로 너 죽으면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식으로 지금 살고 있죠. 우리나라 정치가 한쪽으로 편과하게 쏠려갔고요. 빨리 정치가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별로 지지하는 편도 아니고 중립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 너무 정권 잡은 사람들의 오만한 기운이 진짜 세력이 하늘을 찌르는 듯 합니다. 전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임시주를 읽고 해석을 하고요. 오늘 사례명제가 3개예요. 그래서 하나만 하고요.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임시와래서 한난자라는 건 무엇이뇨? 생한다. 뭘? 만물. 생성한다.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가 된다. 이유가 된다. 원인이 된다. 따뜻하고 추운 곳은 그렇다.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전집 오로지 딱 잡고 서북 쪽은 금수 위 한이요. 동남은 목하지 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고 살펴라. 뭘 살펴야 돼? 그 소유변, 그 변하는 이치의 기틀을 고 살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로 오르면 반드시 올라가서는 변해서 하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합 걸 걷어들여서 반드시 변하게 해서 개벽 열리게 한다. 그러므로 질이 성해짐으로써 유어 형기기 뭐의 기틀이 된다? 근본이 된다. 형체를 만드는데 질에서 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기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양이 생한다? 이건 반드시 필요 음지위. 어디에서 생하냐? 음의 자리에서 음의 자리가 있음으로써 양이 생하는 것이다. 양은 주로 물을 생하게 하는데 음이 비음, 음이 아니면 무이성, 음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다. 비무 이중부정이죠. 그래서 형이 불성해요. 형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역시 허생, 허한 것이 나타나니 음이 주로 물건을 생한다는 것은 비양의 양이 아니면 무이생, 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환이라고 그러죠. 고환. 호래비 한자를 쓰고 외로울 꽃자. 고환. 남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질이 불선, 질이 나타나지, 생하지 못해요. 어째서 성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직 음양의 조화의 변화에 따라서 생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음양 조화에 의해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이세가 음양 오양 중화 변화에 의해서 이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곧 등이 발육 만물을 하니 만약에 유일양이 있으면서 무음이 생겼다? 무음이 없으면서 뭐가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으면서 양이 없으면서 생해졌다? 이것은 환과. 이거는 호래비 한자 과부가자죠. 환과. 이것은 바로 환과다. 환과. 예. 그래서 요즘 동성혼자들은 전혀 지금 임철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래서 무생성지이라 아무런 환과 호래비와 과부가 혼자 따로따로 살아갖고는 아무런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난다. 여차 이 추상 자세히 해서 이와 같은 걸 살펴보면 부단 음양배합뿐만 아니라 한란 역시 불가히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사시지서 사시의 차례가 있죠. 그래서 상생이성 서로 생하고 상생 서로 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어찌 가집정 자월양생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자월에서 양이 생한다는 걸, 올에서 음이 생한다는 돈을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고집한다. 본문의 말구에 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요? 이렇게 조금 본문 말구에 불가과야라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중 딱 가운데 들어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뿐이니 한이 비록 심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난유기 따뜻한 기운만 있으면 되고 난이 비록 지극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한유근 차가운 뿌리가 있으면 된다. 즉 능히 생성 만물할 것이니 만약 한이 심해서 난이 무기하면 나는 또 난이 지극한데 한이 무근하면 반드시 무생성 생성할 것이 없는 묘에 이르게 된다. 시로 이 때문에 한자가 과해지면 차가운 것이 지나치게 과해지고 반대로 무난짐이 그 따뜻한 기운이 없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은
과하면은 따뜻해지고 반대로 무한히 그러면 결국은 이건 또 철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종해라 따라가라 라는 거예요. 정 따뜻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참대로 굴러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한이 극에 이르면 란의 기능이 보일 것이요, 란이 지극하면 한의 조짐이 보일 것이니, 소위 음극즉 양생하고 양극즉 음생하는 것이다. 차는 천지자연질이야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참 좋은 말씀만 자꾸만 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임철저 주를 받고요. 역평, 이 한남과 다음에 조습장은 궁통보감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우리 명리학을 궁구하는 학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할 단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철저님도 봄, 가을을 제외한 유일한 하절기를 월령으로 하고 주위에 화세가 강하면 우선적으로 물을 구하고, 동절기를 월령으로 하여 주위에 수세가 강하면 우선적으로 불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자, 206번 봅시다.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금수상관 희경관 소리는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겨울에 태어난 금은 결국은 관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목화운이 제일 좋다. 참 좋죠. 예, 목화운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축대운 빼고는 다 좋죠. 이 경진대운이 제일 안 좋았을 거예요. 예. 신사대운대도 좀 어렵죠. 예.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평생 다 좋으면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예. 자, 갑신병자, 경진경인. 겨울에 태어난 금이니까 따뜻한 걸 바라겠죠. 예. 차는 한금냉수하다. 목조한토하다. 목은 마르고 토는 차갑다. 만약에 비인시면, 인시가 아니라면 예, 큰일이죠. 병화를 못 쓴다. 예, 그래서 즉 연월 목화 무근일 텐데 불능작용한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한이 비록 심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유기, 따뜻한 기운만 있으면 된다. 유찰원지 이런 이런 걸 논했을 때는 소중자, 아주 우리도 소중자라고 그러죠. 소중한 것은 이냐라, 인목이다 이거예요. 직이 상승해서 목화절초 봉생하니 일양해동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나 부동병화 역시 불발. 그러니 해동을 해야지. 목이 올라와서 병화가 움직이지 않으면 역시 불발한다. 그래서 묘한 것은 제 인신 요충이라고 해서 이렇게 흔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 철저 선생은 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흔들어 주는 거를 눈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지동이라 흔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동즉 생화의라 동해에만이 불을 생할 수 있다. 무릇 사주는 긴충위 극 보다는 멀리서 충해서 동하는 게, 가까이 있으면 충하는 것은 극이 되는 것이요, 멀리서 충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갱이 더욱이 반가운 것은 운주동남이라 과갑 출신으로서 사지 황당까지 지냈어요. 아이고 참 대단하죠. 소위 듣기 제한, 따뜻한 것을 차가운 것을 얻었을 땐 우난이발, 따뜻함을 만나서 바라게 되는 것이니 차지위하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예. 자, 제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해놨습니다. 자, 평해서 금수상관 희관격격이 된다. 일주를 포함하여 금수 오행이 일체가 되고 용신을 중심으로 목화 오행이 일체가 된 구조체인데, 용이신 그룹이 약한 듯 하지만 대운이 동남목화 대운으로 흐르기에 이 명제를 살려주었다. 금수 희경관도 되고 호명의 호명 불효호운이다. 철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명 좋은 곳은 운 좋은 곳만 못하다 그랬어요. 이건 좀 자평진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심해점의 격국론에서도 삼각격이다. 논상관장에는 상관은 비록 길신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수기가 되기 때문에
문인 학사들이 상관격을 얻은 자들 안에 많이 배출되는데, 여름철에 태어난 나무가 술을 만나든지 겨울에 태어난 금이 불을 보면 빼어난 기운 중에 더욱 빼어난 기운이 다른 격국에 비하여 그 중에서 많이 있으며 변화가 더욱 많다. 그 기운을 살피고 그 강약을 살피며 그 시기를 살피고 그 순잡을 보아서 그것의 미묘함이 더욱 미묘하니 한 가지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심여천도 비록 사용신인 상관격이라도 오히려 인습격보다 혹격이 된다 했다. 물론 이 같은 혹격의 조건은 사주 자체가 신강함과, 이거 보세요. 분명히 신강함과 동시에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평을 하고 있습니다. 신강함과 동시에 상관 역시 뿌리가 강함과 동시에 상관을 극하는 인수가 투출하든지 또는 정편관이 혼자 투출되어 생관과 쟁투를 하는 경우 합격이 되어 오히려 흉격으로 변한다. 특히 심여첨은 상관용 관격에 관하여 다음같이 논하고 있다. 상관용 관격은 타격에서는 불용하고 금수, 상관용관 많이 유독 마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성과 인성이 상보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고 천간으로 상관이 함께 투출하면 불가하다. 마치 이런 걸 이제 상관격에서 제가 강의를 하겠죠. 자평진전 파이치기에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겨울에 금일주는 화성인 관성을 상신으로 한다. 네, 상신이에요. 왜냐하면 격국은 분명히 상관격이니까요. 네. 위 사례 206번의 명주도 철저님은 제 관성을 용희신으로 하였다. 아마도 심여첨도 상관격에 관성을 상신으로 하고 대운에서 재성으로 기다렸을 것이다 라고 했죠. 뭐 궁통보감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이거는 경금에 정화, 간목을 취하네요. 병화를 취하고, 이건 아주 궁통과 딱 맞아가는 거예요. 이 한난 조습은 궁통에서 끌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체형론으로 무게중심론으로 검증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입력해 놓은 거예요. 206번. 206번이죠. 자, 보세요. 갑신, 병자, 경진, 무인. 인목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운이, 보실까요? 이렇게 해서 되고, 이 경진대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 황당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미토, 간목 여기 좋고요. 신금되면, 이 신금대운에 종명 아시겠죠? 이 지지로는 종명이 좋고요. 사건사고는 천간으로 천간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쯤 종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어떻게든지 넘어가야죠. 10년은. 무기토 이거 괜찮고요. 임계수 안 좋고요. 경신 안 좋고요. 경신 들어오면 뭐 병화가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특히 임계수 이때는 안 좋죠. 근데 간목이 있어서 뭐 흡수해서 빨아들여도 되고요. 뭐 그렇게 심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지지로다가 사오가 흐르니까요. 이 경진대운을 잘 넘겨있죠. 그러면 요 갑대운까지 괜찮을 겁니다. 미대운도 좋고요. 플러스 한신이에요. 미대운은 하얀 색깔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206번을 강의를 했고요. 다음 강의는 207, 208번일 거예요. 다음 강의 207, 208번 206번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원문도 좀 자세히 한번 보고 그렇게 해서 금수상관격 희경관이 된다라는 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